제가 수험생 선생님들 만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학은 합격 점수 잘 만들어 놓고 전공이 안 나와서 불합격하는 경우입니다. 교육학은 저랑 같이 공부 전략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도 다 들여서 노베이스, 초수, N수 어떤 출발점인지 관계없이 모두 목표하는 점수를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학을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합격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공이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속상한데요. 결국 전공 점수가 부족해서 이 시험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시험을 빨리 합격하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대화열이 채널이 선생님에게 필요한 채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제 교육학은 알겠어요. 그런데 전공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전공도 도와주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가 전공 공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만큼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전공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꾹꾹 담아서 원하는 목표 점수 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 시험에 합격하는 전공 공부법, 똑똑한 합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요. 우리 전체 배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험이 평가하는 게 뭐지 하고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걸 명확히 알고 공부하면 그걸 바로 우리는 수험 적합성이 높은 공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험 적합성이 높으면요. 시험이 묻는 걸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니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수험 적합성이 낮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도 시험이 묻는 것과 다른 걸 준비해 갔기 때문에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 항목을 잘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을 갖고 공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공부의 시간을 쓴 만큼 점수가 오르는 합격 적합성이 높은 공부입니다. 한번 최종 결과물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림이 우리에게 생길 건데요. 이건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배점 및 출제 범위에 따라 나눈 점수 구조입니다. 우리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으로 가장 크게 나뉘고요.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죠? 가장 첫 번째 과목인 교육학은 그동안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전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80점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니까요. 교과 교육론이 가장 먼저 20점으로 크게 있고요. 이어져서 무슨 론 이렇게 이론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건 전공에 따라서 10개가 아니라 5개 과목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각 5개 과목의 배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번 실제 과목으로 보면요. 이건 지리교과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7개 과목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전공에 맞는 배점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공부할 때 오늘 도시지리를 공부해야지. 도시지리는 10점짜리구나. 기후학은 8점짜리구나 하면서 오늘 내 공부가 몇 점을 만들고 있는지 알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선생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제 전공도 만들어 주세요" 하실 텐데요. 그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기 점수가 나오는 건요. 국가에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고 공식 발표한 점수 비율에 맞춰둔 내용인데요. 평가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제 항목을 보면요. 전공 80점은 두 개로 나누어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과 교육학은 25에서 35%로 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점수로 환산하면 약 20점에서 최대 28점까지 이 점수 사이에 있을 거고요.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65%로 출제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걸 또다시 점수로 환산하면요. 60점에서부터 52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내용학이 전공별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 내용학에서 어떤 과목을 낼 건지 전공별로 공식 파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에 들어가면요. 무슨 과목 내겠습니다. A론, B론, C론, D론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낼 것인지 다 적어 놨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이 되기도 하고요. 파일도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서 다운받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험생에게 정말 필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놨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 과목 최신 버전으로 모아 놨으니까요. 이 영상이 끝나고 댓글에서 내 전공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요. 우리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시험으로 나오는지 그 이론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전공에 따라서 적으면 5개 과목에서 많으면 19개 과목까지 나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이거구나 하면서 전체 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과목의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큰 그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봤던 지리 교과 7개 과목 있었잖아요. 각 과목당 구체적인 배점은 최근 3년 기출문제의 점수를 정리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께 직접 정리해 보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개년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출제 경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시험 과목으로 10개, 20개 가까운 과목을
과목을 내놓고도 실제 시험에 내는 건 이 정도 과목이구나 하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무엇이 중요한 과목인지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쉽게 보고 싶다면 몇몇 전공들은 이미 논문으로 정리해둔 과목들도 있고요. 실제 합격생들이 배점을 분석해놓은 글들도 있으니까요. 내 전공도 혹시 있지 않은지 검색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서류상으로는 19개 이론에 대한 문제를 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출제된 배점표와 종합을 해보면요. 비슷한 과목들끼리 묶여서 점수군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총 19개였던 게 비슷한 군끼리 묶여서 총 5개에서 7개 혹은 10개 정도로 묶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묶인 과목들이 내고 있는 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단 배점표가 생기면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우린 이제부터 목적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각 과목이 몇 점짜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꼼꼼히 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 혹은 내가 조금 가볍게 해도 되는 과목이 뭔지 알게 되면서 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과목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아, 이건 배점이 높아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이건 배점이 낮아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라는 전략적인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봤던 지리 교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과 교육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2배 이상이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부 시간을 2배 이상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연구 지리는 이 많은 과목들 중에 배점이 가장 낮으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아니죠.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 공부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학에서는 시간을 적게 쓰고 전공의 시간을 많이 쓰세요라고 하는 건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인 이 배점표를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전공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 파일을 열어서 시험 범위와 기출 문제, 출제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봐야 되나? 저것도 봐야 되나? 하면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범위가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린 이때 한번 출제 범위와 기출 문제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범위에 있는 거네.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건 시험 범위에도 없고 기출 문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야. 난 이거 안 봐도 되겠다라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세우려고 했던 건 저도 바로 임용을 치르는 수험생이었기 때문인데요. 저에게는 체력과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11월이었고요. 그때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나의 체력도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진 자원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시험을 접근해서 목표한 점수를 얻고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전공에 맞춰서 과목당 몇 점씩 나오는지 그 큰 그림의 표가 생겼으면요. 오늘 준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시험에서 몇 점으로 합격하고 끝낼 건지 우리 목표 점수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목표 점수 설정하기입니다. 우린 여기선 도착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가야 됩니다.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요. 우리 합격 커트가 가장 높은 과목은 사서였고 8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리로 82점이었고요. 합격 커트가 가장 낮은 과목은 물리 45점, 화학 50점으로 우리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용 1차 시험에서 80점 정도 맞으면요. 이 시험은 정말 잘 본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과목에서 80점이면요. 이미 합격자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20점이 될 수도 있는 점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100점을 노리는 건 좋은 전략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공부는 무한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수험생인 입장에서 이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줘야 됩니다.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도 정답률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웬만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전략적으로 내가 강점으로 챙겨갈 과목과 약점으로 최대한 방어하면서 점수를 지켜낼 과목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내가 이 점수를 어떻게 할당할지 우리 아까 만든 배점표를 보면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점표는 전공과 관계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 교육론은 20점으로 설정을 했고요. 배점은 6점짜리 과목 10개가 있다고 세팅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10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내가 자신이 있는 과목이 있고요. 자신 없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임용고시 같은 국가고시는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때 배점표를 제출합니다. 그게 어떤 과목인지 어떤 문항인지 그리고 이 문항을 출제위원이 생각할 때 난이도가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이렇게 골라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서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뉘어서 나타난다면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볼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 과목에서는 상중하 모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나에게 강점 과목이 돼줄 거고요. 내가 만약 이 과목에서는 난이도 하밖에 못 맞출 것 같아. 혹은 내가 이 과목에서 6점이 출제될 때 절반 정도인 3점 정도 50%밖에 못 맞힐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건 나의 약점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약점 과목보단 잘하지만 그래도 강점 과목만큼 모든 문제를 다 맞추기는 어려운 과목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나의 중간 과목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11월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약점으로밖에 못 가져갈 것 같은지 혹은 그 중간의 과목으로 가져갈 것 같은지 그 과목들을 한번 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몇 점을 얻을 건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0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교육학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열심히 교육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만점 맞을 만큼 잘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교육학 20점 중에 합격생들이 맞는 것처럼 16, 17, 18점 맞으면 될 것 같아. 내 목표는 마이너스 3점하고 17점 맞을게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3점 예상할 수 있고요. 우리 교과 교육론 이것도 다른 과목의 3배 이상인 만큼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특히 숫자가 나오면 내가 자주 틀리는 것 같아. 이것까지 내가 완벽하게 외우면 좋겠지만 아마 틀릴 수도 있겠다. 여기서도 내가 마이너스 3점까지는 각오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3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점수가 몇 점 남았죠? 그렇죠. 우리 14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점 점수를요. 나머지 10개 과목에서 어디에서 그 점수를 내어줄 것인지 한번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10개의 과목이 있다고 할 때요. 저는 1, 2, 3, 4는 제가 좋아하는 저의 강점 과목으로 삼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 6점을 모두 다 얻을 만큼 꼼꼼히 공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에서 나는 감점 없이 점수를 다 얻을 거고요. 나에게 5, 6, 7, 8 네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과목은 나에게 중간 과목이 됩니다. 남들이 맞히는 만큼 문제는 맞히겠지만 정답률이 낮은 난이도 상짜리 문제가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각 과목당 최대 6점 중에 난이도 상으로 나오는 2점씩은 틀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점씩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과목은 저의 약점 과목인데요. 우리 6점 중에서 내가 절반이라도 얻을 수만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최대한 점수를 지켜서 난이도 하짜리 문제는 최대한 맞히는 걸 전략으로 세워 볼게요. 따라서 여기 약점 과목은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는 주지만 점수를 많이 못 얻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최대한 점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3점씩 각각 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점수를 분배해 봤는데요. 우리는 앞에 강점 과목 4과목에선 0점씩 감점 당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 과목 4과목에서는 마이너스 2점씩 난이도 하와 중은 마치고 난이도 상 문제는 틀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점 과목 2개에서는 마이너스 3점씩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잃은 것 같지만 아니죠. 사실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점수죠. 내 전공, 내 지역의 합격 커트를 충분히 넘기고도 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험을 보는 과목들 중에 내가 어떤 과목에서 점수를 얻을 것이고 어느 과목에서 점수를 최소한으로 방어할 건지 몇 점까지 점수를 틀릴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에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릴 수 있고요. 조금은 더 쉽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강점 과목 더 확실하게 가져가고 내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약점 과목은 완전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점수를 얻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장까지 잘 배워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내 전공, 내 지역의 지난해 합격 커트와 비교하면서 내가 올해 시험에서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할 것인지 먼저 설정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느 과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과목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내 공부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옆에 저 친구는 무슨 과목을 엄청 잘한대 라고 하면요. 저 친구는 저게 강점 과목이구나. 난 저거 약점 과목이라 절반만 맞추려고 했어. 나는 대신 저 친구랑은 다른 나만의 강점 과목이 있지 라고 하면서 불안한 감정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전공, 내 지역의 커트라인이 낮은 건 오히려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시험에서 점수를 더 내어주고도 더 틀리고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배점표를 보면서 내가 미래에 얻을 점수로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합격 적합성이 높은 공부이고요. 우린 이렇게 무작정 많이 오래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 공부한 만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이유를 갖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공부에 나의 속도를 계속 맞추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공부의 속도를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선생님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는지 어디서 점수를 내어줄 건지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의 현재 점수 파악하기입니다. 우리 내가 도착하고 싶은 곳은 정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출발점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때 해야 하는 질문은요.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본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맞을까입니다. 막연하게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일까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까 펼쳐봤던 배점표를 펼쳐보고 각 과목에서 몇 점씩 받을 수 있는지 그 점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학 20점 만점 중에 오늘 시험을 본다면 과연 나는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태라면 아마 10점을 맞을 것 같아서 10점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교과 교육론도 20점이 할당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을 본다면 나의 준비 상태로는 절반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10점을 얻겠다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6점 중에서 이건 4점, 이건 3점, 이건 2점, 이거는 정말 0점 이런 식으로 각 과목에 대한 나의 현재 준비 상태, 나의 현재 이해도를 적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그렇게 나온 내 점수의 총합이 몇인지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험에서의 내 목표는 80점인데 지금 점수는 40점밖에 되지 않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좋은 결론입니다. 우리 시험은 11월이니까요. 지금 내 점수로부터 11월까지 그 점수를 차곡차곡 1점씩 쌓아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정말 분명해집니다. 현재 내 상태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 목표로 삼은 도착점까지 내가 각 과목에서 얻기로 했던 목표 점수까지 1점씩 점수를 쌓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1점씩 쌓는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전공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높여도 되고요. AI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어볼 수도 있고요. 백지 쓰기를 하면서 내가 배운 걸 잘 암기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인강 들어도 되고요. 스터디 들어도 되고 기출 분석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그동안 써왔던 방법, 내가 보고 있는 이 과목의 점수를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합격 수기에서 읽은 거, 선배에게 추천받은 것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 질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공부가 내가 얻고자 하는 플러스 1점을 만들어 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이기만 하면요. 내가 하려는 공부 계속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남들의 점수, 남들의 공부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잘한다 그래도요. 정말 잘하는구나, 좋겠다. 나는 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고요. 내가 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주도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점 1점 쌓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시험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나의 목표 점수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전략적인 나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게 하라고 하는 거 혹은 남들이 하고 있는 공부 그걸 따라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어디서 점수를 얻고 점수를 잃을 건지 그러한 전략도 계획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공부 시간은 늘고 있고 나는 배운 것도 있는데 결국 시험이 끝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공부가 내게 필요한 공부가 아니었구나라면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험의 구조도 이해했고요. 목표 점수도 명확하게 정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과목에서 1점씩 쌓는 공부할 거고요. 계속해서 공부할 때마다 내 현재 상태 점검하면서 난 지금 몇 점이지? 지금 6점 중에 3점까지 왔나? 4점까지 왔나? 난이도상 이제 맞출 수 있나?라고 하면서 내가 몇 점인지 계속 점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게 6점을 꽉 채우는 순간 나는 이 과목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목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목표로 점수했던 80점에 가까워졌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일은 정해져 있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략이 있는 상태라면요. 인강을 듣는 게 나에게 1점을 더 올려줄지 혹은 문제를 푸는 게 나에게 1점을 더 올려줄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혹은 방치된 과목이 있진 않은지 내가 약점 과목으로 보고 있는 이 과목에서 도저히 점수를 얻을 수 없어서 1점을 빼야 된다면 그 1점을 어떤 강점 과목에서 보완해 줄 것인지 나의 중간 과목을 강점 과목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략적 의사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공부가 내 목표했던 점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험에서 가장 높은 관문, 가장 뚫기 힘든 관문이죠. 1차 시험에서 높은 합격 커트로 합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1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100가지 합격 방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했던 그 점수의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공부법, 걸어온 과정은 다 달랐지만요. 우리 이들이 모여 있는 도착지는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디에 도착해야 하는지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그려둘 거고요. 그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선생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큰 그림, 큰 지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딜 향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없다면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남들을 따라하면서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닌 동떨어진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건요.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내 공부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에서 고득점을 이뤄내시고요. 이 시험을 합격으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 전공의 시험 과목 파악할 수 있도록 댓글에 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내 전공의 배점표를 그려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점수는 몇 점인지, 내가 점수를 내어준다면 어디서 내어줄 것인지 잘 분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못하는 과목은 정말 못하면 되고요. 내가 잘하는 과목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잘 해주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그걸 알면요, 내가 점수가 깎여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전공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묵묵히 1점씩 쌓아서 이 시험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한 큰 지도, 큰 그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에게 교육학뿐인데요. 이 교육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면서 저의 강점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들께 많은 합격 점수를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교육학 합격의 우월 전략은요, 시간은 최대한 적게 쓰면서 그 적은 시간으로 최대한 높은 점수, 합격생들이 받고 가는 점수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쌓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학 공부법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